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어둡게 찍히고 화이트 밸런스도 틀어진 영상을 이런 해외 여행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본 시네마틱한 숲 느낌 이런 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선 오늘의 컬러 그레이딩 영상은 2탄이니까요. 아직 1편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1편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영상 클립이 두 개 있는데요. 색 보정을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이 상단 워크스페이스에서 색상 컬러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상단 메뉴에 창 윈도우에서 메뉴에 있는 작업 영역 있죠, 워크스페이스, 여기에서 이 색상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컬러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면 바로 영상과 이렇게 오른쪽에 루메트리 컬러 조정 패널이 보이고요. 자, 왼쪽에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 루메트리 스코프, 루메트리 범위라는 창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역시 상단 메뉴 창 윈도우에서 중간쯤에 보면 루메트리 스코프, 루메트리 범위가 있거든요. 이걸 꼭 선택을 해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좀 키워볼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가 이 영역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고, 이 아래 0은 이 영상의 제일 어두운 검정색 부분, 그리고 100은 흰색 부분이에요, 제일 밝은. 그래서 이 영상의 분포가 이 루메트리 스코프에서 한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스크러빙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아이가 서 있는 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역인 거죠. 이렇게 쭉 되고, 여기는 왜 이렇게 검게 되어 있냐면 이 나무가 있어서 가린 부분이에요. 계단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이가 있고 여기가 나무로 가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고 느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0에서 100까지 이 밝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아주 어둡거나 아주 밝은 데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보통 0에서 100까지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루메트리 스코프의 분포가 되게 낮은 쪽에만 상당히 압축돼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너무 이렇게 압축이 된 건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S로그로 촬영된 영상이어서 그렇습니다. 로그 촬영에 대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 그걸로만 영상이 한 편이 최소한 나올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은 로그 촬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정말 내가 로그 촬영을 반드시 해야 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로그 촬영을 하셨어도 굳이 이 로그 촬영한 거를 직접 내가 만지는 것보다는 카메라 제작사에서 만든 로그를 렉709이라고 하는 일반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럿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정말 작업 시간도 그렇고 정신 건강에도 정말 이롭습니다. 로그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그래서 이 로그로 촬영된 영상을 렉709의 일반 영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할게요. 럿을 이용해서요. 제가 럿을 적용할 때 이 영상 클립에다가 직접 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조정 레이어를 올려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조정 레이어를 색 교정용과 보정용 두 개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나를 더 쓸게요. 이 로그를 바꿔주는 럿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이블을 흰색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크리에이티브에 가서 룩에서 저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이 S로그 3 요거를 렉709으로 바꿔주는 이걸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왼쪽을 한번 보시면 적용하기 전, 후, 요 영역이 전에는 요 정도로 압축이 돼 있었는데 후에는 이렇게 좀 더 펴졌죠. 이렇게 압축돼 있던 로그 영상을 좀 펴주면서 일반화된 영상으로 바꿔준 거고요. 그런데 자, 그러고 나니까 더 느껴지겠지만 이 영상이 지금 어떤가요? 되게 어둡죠. 이거는 노출 조정을 잘못해서 어둡게 찍은 영상이에요. 자, 그게 이 왼쪽을 볼 때에도 이 50이 이제 중간 밝기인데 이 밑으로만 분포가 거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둡게 찍혔다, 노출이 부족한 영상이다 라는 걸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두우니까 이제 밝게 교정을 해줄 건데요. 색 교정의 단계니까 이 레이어에다 하지 않고 자 조정 레이어를 하나 더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클립의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색깔을 회색으로 해줄게요. 구분이 되도록. 그래서 이 교정 레이어를 찍고 이 밝기에 대한 건 베이지 코렉션 기본 교정에 가서 합니다. 기본 교정에 가보면 화이트 밸런스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톤 여기서 노출과 대비 그 다음에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검정이 있는데 노출은 말 그대로 이거를 전체를 밝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고 노출을 조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했어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비는 말 그대로 자 대비가 잘 안 보이죠? 노출을 좀 올려준 다음에 자, 대비가 이렇게 심하면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어두워지고 대비가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약간 높여놓고 해볼게요. 밝은 영역은 말 그대로 이 루미트리 스코프에서 이 위쪽에 있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섀도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맨 위에 있는 제일 밝은 하얀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정색은 맨 밑에 있는 제일 어두운 검정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을 높여주면 자 여기에서 밝은 쪽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밝게 해주고 밝은 걸 내려주면 밝은 영역을 여기 있는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영역은 바뀌지 않고 밝은 영역만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물론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영향은 가죠. 어두운 영역을 내려주면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해주는 거고 어두운 영역을 올려주면 이 어두운 영역을 좀 더 밝게 해주는 거예요. 밝은 데는 그대로 있고 자 그리고 흰색은 정말 제일 밝은 하얀색 부분을 어둡게 하거나 아주 제일 밝은 부분만 더 밝게 해주거나 마찬가지로 검정색 부분은 어두운 부분, 검정색 부분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클리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희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오디오 파형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요 맨 위에 있는 여기를 넘어가면 요 위에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거는 들을 수 있는 이제 범위를 오디오의 볼륨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오디오 부분은 잘려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뭔가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게 되는데 그런 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오디오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이 영 밑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보이죠. 선 밑으로. 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선에 딱 걸려서 이렇게 된 것은 클리핑이 된 거예요. 제가 블랙을 조금 더 낮춰볼게요. 더 낮추면 자, 원래는 이렇게 요것들이 안 닿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쭉쭉쭉 가다가 0을 터치하게 되면 요렇게가 지금 클리핑이 된 건데 조금 자세히 보면 좀 더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검정색이 여기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지 않게 거기만 뚝 끊겨서 검은 느낌이 들어요. 어두운 색이 검정색 부분이 클리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색 보정을 교정을 하실 때에는 이 왼쪽에 루미트리 스코프를 보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나 위쪽으로 클리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알트 드래그해서 당겨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창가에 있는 실내에서 촬영할 때 이런 때 자주 일어나는 건데 안에 있는 인물에다가 노출을 적당히 맞추다 보면 이제 바깥쪽에 아주 밝은 곳은 어쩔 수 없이 하얗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하얀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 상단에 클리핑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안쪽도 살리고 바깥쪽도 살리기 위해서 흰색 부분을 낮춰주고 밝은 영역을 최대한 낮춰주고 최대로 지금 낮췄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클리핑은 일어나죠. 그래도 여기가 아까보다는 꽤 살았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두운 영역은 밝게 해주고 검정도 약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아까보다 대비가 확 줄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사용을 해주고 이 왼쪽에 루미트리 스코프도 그렇게 참고하면서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초기화를 하고 이쪽을 계속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아래 클리핑이 일어나니까 검정 부분은 초기화를 해주고 노출을 지금 3.3 정도 되게 올렸는데 위로 좀 더 올려볼게요. 저는 4 정도로 노출을 올려준 게 지금 적당한 것 같고 자, 이게 전, 후 요 영상의 이제 화면도 보시고 이 왼쪽에 루미트리 스코프의 색 분포도 밝기 분포도 한번 보세요. 전, 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적절한 노출로 보정이 됐고, 자, 왼쪽도 그렇게 분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있는 게 보이죠? 저는 밝은 영역은 0으로 두고 어두운 영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어두운 영역을 보이도록 올려줘 볼게요. 이 정도 올려주면 이쪽에 디테일들이 보이죠? 보시면 어두운 영역을 너무 내리면 여기가 이제 아예 안 보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적당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색 교정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의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흰색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클립도 이거를 비슷한데, 저는 여기는 이제 바깥의 빛 때문에도 그렇고 좀 더 노출이 밝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레이어 끄는 거 보이시죠? 잘라줬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 클립에 대해서는 노출을 조금만, 이 정도만 낮춰줄게요. 그렇게 해서 색 교정을 끝낸 거예요, 대략. 이제 색 보정, 컬러 그레이딩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조정 레이어는 이렇게 전체 클립의 통으로 얹어주고요. 이제부터 색 보정, 컬러 그레이딩을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있는 기능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할 건데, 그 전에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유료 럿을 구매하려고 이제 볼 때 되게 색감이 멋지고 어떻게 저렇게 특이한 색감을 내지? 하는 생각이 드시고, 내가 직접 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처음 색 보정을 하거나 초보분들의 경우는 색감을 바꾸든 채도를 조정하든 하는 것들이 보통 이 영상 전체에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지고 할 때마다 전체가 이렇게 계속 틀어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독특한 색감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멋진 컬러 그레이딩을 하려면 특정 밝기의 색감을 바꾼다거나 특정 색조의 색조를 바꾼다거나 혹은 특정 색조의 채도를 바꾸거나 특정 색조의 밝기를 바꿔주는 식으로 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그 바꿔주는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색조, 채도, 밝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준다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이제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숲에 찾아가면 그 신비롭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숲의 느낌, 전형적인 시네마틱한 숲의 느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게 왜 이렇게 시네마틱해 보이지? 뭔가 습기가 가득 차고 신비롭고 방금 비가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왜 날까를 이제 색감 측면에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대비가 되게 강하죠. 나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림자 있는 부분들은 되게 어둡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중간 톤도 좀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 어두운 것들이 축축한 느낌을 주고, 하지만 또 이렇게 햇살이 있는 밝은 부분들은 또 되게 밝아서 대비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랑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찍은 이런 숲의 풀색들은 뭔가 연두하고 방금 돋아난 새싹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요. 노란색, 연두색 느낌이 강한 그런 초록색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이런 숲의 느낌은 잘 나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초록색 부분을 약간 더 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조정을 해줄 거예요. 하나는 연두색의 노란 느낌이 나는 연두색의 초록을 좀 더 청록색의 색조로 바꿔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초록색 부분을 톤 다운을 시켜줄 거예요. 톤 다운 시켜주는 것도 채도를 내려주는 것과 밝기를 좀 어둡게 해주는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밝고 푸릇푸릇한 숲이 어떻게 하면 축축한 그런 영화 같은 숲의 느낌이 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죠. 자, 우선은 컨트라스트 대비 조정을 할 건데, 대비는 이 베이지 코렉션 기본 교정에서도 이 컨트라스트를 조정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커브에 있는 요 RGB 곡선 있죠, 요거를 이용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되게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령 채도 같은 경우에도 자 기본 교정에도 채도가 여기 있어요. 근데 크리에이티브에 가도 채도가 있어요. 여기도 채도가 있고 여기도 채도가 있는데 뭐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대비나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만 가지고 대비 밝기 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안 건드리고 바로 커브에서 대비 조정을 하기도 해요. 자, 어떤 게 먼저인가
어떤 게 나중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채도는 뭐고 여기 있는 채도는 뭐지, 이런 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무조건 다 따로가 아니라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혹은 어떤 걸 선택해서 쓰느냐는 그냥 나의 선택이다, 내 취향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보통 대비를 주는 거는 이 커브, RGB 커브로 하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아준 다음에 기본 교정에 들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가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S커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찝어서 이렇게 내리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밝은 부분은 밝아져요. 지금 되게 극단적으로 했는데 요거를 적당하게, S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S자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 후 느낌이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들을 좀 더 어둡게 톤 다운을 시켜줄 거라서요. 이 위에는 일단 건드리지 않고 이 밑에만 잡아서 이 정도로 내려볼게요. 어두운 부분들은 좋아졌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너무 밝은데도 어두워진 것 같아서 여기를 위로 조금만 더 살짝 올려줄게요. 참고로 이 맨 밑에 끝에 자락을 잡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지금 요 왼쪽에 이제 제일 어두운 블랙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쫙 올리면 지금 검정 부분이 좀 뿌얘진 거 보이세요?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감성 필름 느낌 같은 걸 연출해 줄 수 있어서 요거를 많이들 써요. 과하지 않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지금은 요걸 하진 않을 거고요. 자, 그대로 이렇게 둘게요. 요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나무들은 훨씬 축축해졌죠. 근데 여전히 풀들은 파릇파릇하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 풀들만 조정을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걸 좀 옮기고 RGB 커브가 있던 그 바로 밑에를 보면 색조 채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밑에를 쭉 보시면 색조 및 채도, 이게 밑인데 VS로 되어 있거든요. 네. 색조 vs 채도, 색조 vs 색조, 색조 vs 루마 뭐 이렇게 있는데, 색조는 말 그대로 그냥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거. 채도는 말 그대로 채도고요. 그리고 여기 루마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밝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특정 색깔의 채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색깔로 바꿔준다거나 특정 색깔만 밝기를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색조 및 색조부터 해볼게요. 저는 이 연두색을 좀 청록색 같이 좀 더 짙은 색조로 바꿔주려고 하거든요. 이걸 보통은 이렇게 스포이트를 찍어서 이런 데를 딱 해주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바뀌죠. 자, 우선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럼 여기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를 잡으면 자, 요 초록색 부분이죠. 요 초록색 부분이 지금 위아래로 보이세요? 위아래로 이 초록색을 제가 위로 올리면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까지 올리면 어때요? 갑자기 이 숲이 가을숲 느낌이 됐죠. 단풍이 드는 거죠. 이렇게 위로 더 올리면 잎들이 빨개져요. 더 올려서 보라색까지 가보면 보라색 잎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요거를 반대로, 자, 원래 지금 이렇게 연두했던 잎들을 아래쪽 블루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줄게요. 자, 그러면 자, 전, 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는 노랗고 연두색인 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만 이제 청록색 쪽으로 가면서 좀 어색해졌잖아요. 그거는 이 영역이 아까 제가 스포이드로 한 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원상복귀 시켜주고, 저는 그래서 자, 여기 약간 노란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왼쪽에 이 주황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살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잘못 넘어가면은 이파리뿐만 아니라 얼굴색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넓게 영역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색깔을 같이 좀 넓게 바꿔줄게요. 자, 전, 후입니다. 그렇게 됐고, 동일하게 이 영역을 이번에는 이제 채도를 좀 더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번엔 색조 및 채도로 가서 같은 영역 이렇게를 채도를 좀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자, 전, 후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이 이파리들을 좀 더 어둡게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들도록 해줄게요. 이번엔 그래서 색조 및 루마, 휴 vs 루마로 가서 역시 같은 영역을 잡아줍니다. 여기를 좀 더 어둡게 해볼게요. 그러면 전, 후
나무는 훨씬 더 축축하고 짙어졌고 잎들도 더 무겁고 짙은 느낌이 됐죠.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에다가 좀 청색을 더 더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색상 휠 및 일치 여기를 눌러보시면 자, 어두운 영역이 있고 미드톤이 있고 밝은 영역,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영역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어두운 영역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미드톤의 밝기 조절, 밝은 영역의 밝기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 밝기뿐만 아니라 그 밝기는 여기 베이지 코렉션에서도 됐었고 여기에서 자, 어두운 영역의 요 가운데 이렇게 올리면 십자가 보이는 거 있죠? 요거를 약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지금 제가 요 파란 쪽 있죠? 요렇게 가면 어두운 부분에다가 파란색을 엄청나게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극단적으로 그런데 뭐든지 은근하게 살짝만 이렇게 가줍니다. 살짝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는 이제 블루, teal 쪽으로 가지고 살색 같은 경우 미드톤이나 밝은 쪽은 이렇게 오렌지 쪽으로 올려주면 영상의 균형이 맞으면서 밝은 쪽은 오렌지 그리고 어두운 쪽은 teal, 이게 전형적인 럿에서 많은 teal 앤 오렌지, 오렌지 앤 teal 느낌이에요. 밝은 쪽도 조금 위로 올려줘서 이렇게 흙 부분과 풀들이 잘 대조돼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채도를 조정을 해줄 건데 제가 아까 저는 기본 교정의 채도를 사용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를 쓴다 그랬잖아요. 자, 크리에이티브에 가보면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도, 세츄레이션이 있고 하나는 생동감, 바이브런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채도는 전체적인 이 채도가 조정이 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빼면은 색깔이 흑백으로 빠지는 거고 이걸 넣다 보면 채도의 경우에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색상을 넘어서도록 채도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전체를 다. 그런데 생동감, 바이브런스는 원래 색상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색상 범주 안에서 적절하게 채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도를 올릴 때 이 바이브런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 약간의 차이는 여러분이 직접 이제 적용해 보시면서 느껴보시고 또 이런 콤비네이션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츄레이션 채도는 낮춰줘요. 채도를 제가 이렇게 80 정도로 낮춰주고 그러면 약간 채도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좀 더 영화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에서 바이브런스는 올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채도에서 20 정도가 빠졌는데 여기서는 한 40 정도.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전, 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미묘한데 뭔가 이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톤이 다운되면서도 포인트가 들어가는 색상들은 좀 더 강조가 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색이 너무 청록 느낌으로 간 것 같은데 커브에 다시 들어가서 색조만 제가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녹색의 채도를 좀 더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조 및 채도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전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나무와 풀이 모두 좀 더 축축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컬러 그레이딩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바로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 우리가 럿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내가 만든 이 멋진 컬러 그레이딩을 럿으로 저장해 두고 나중에 다시 쓰면 좋겠죠. 그건 지금 제가 요 위에 맨 위에 있는 요 컬러 그레이딩 조정 레이어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 맨 위에 루메트리 컬러, 루메트리 색상 타이틀 우측에 있는 요 햄버거 메뉴 요 버튼을 누르면 이 중간에 .큐브 내보내기가 있어요. 익스포트 .큐브 요걸 눌러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시네마틱 프레스트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색 보정해 준 거를 특성 제거해서 날려볼게요. 효과 컨트롤 보면 이 조정 레이어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조정 레이어를 찍은 상태로 크리에이티브 럿을 적용해야 되니까 크리에이티브에 가서 룩 여기를 누르시고 찾아보기 브라우저를 눌러서 보면 여기 방금 제가 저장한 시네마틱 포레스트 큐브 보이시죠? 이걸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적용이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 강도를 이렇게 더 세게 주거나 약하게 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럿으로 적용을 하면 기본 교정에 가면 여기 세팅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곡선도 세팅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유료 롯을 적용했을 때와 같이 크리에이티브에서 강도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강도를 좀 더 세게 주니까 더 축축한 느낌이 들고 멋져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형적인 시네마틱한 숲 느낌의 컬러 그레이딩을 같이 해보고 이걸 넛 파일로 만드는 것까지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전형적이지만 멋진 다른 컬러 그레이딩 스타일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건강하게 또 만나요.